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36강이고 여러분들 경우의 수,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 하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이 바로 이제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할 말이 많지, 그지? 그전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경우의 수 확률 통계가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다시 1학년으로 넘어온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확률 통계라는 그 과목에 이제 편입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1학년 때 경우의 수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 선택 과목으로 확률 통계를 공부하게 될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 가장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확률 통계를 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 거기 208페이지 보면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자,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 잘 보자. 자, 여러분들 경우의 수야. 자, 이 경우의 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 아니겠어? 여러분들 살다가 뭐 어떤 경우의 수, 우리가 뭐 월드컵에서 어떤 경우의 수, 16강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봤을 거야. 그래서 사실 확률 통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 수학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주사위를 던져봤지. 자, 주사위를 던지면 여러분들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오잖아. 이 경우의 수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몇 가지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자, 동전을 던지면 몇 가지가 나오느냐. 2가지. 이런 게 경우의 수라고. 이제는 이 경우의 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세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체계적으로 세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근데 경우의 수는 반드시 어떻게 세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자, 빠짐없이 세는 게 중요해. 자, 빠짐없이.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 없이 세는 게 중요해. 그렇구나. 그래서 경우의 수는 먼저 여러분들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여러분들 경우의 수의 양대 산맥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선생님이 뭐 같이 설명해 줄게. 설명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랑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 모든 경우의 수는 더한다는 얘기야. 합의 법칙, 두 사건을 더한다, 이런 뜻이고,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쓰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자, 보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A라는 사건이 있어. A 사건. 그 다음에 B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자, 둘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조금 여러분들 어렵지,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주는 게 나아.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자, 어떤 예가 있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시켜 먹을 거 아니야. 전화번호 눌러서. 그런데 하나를 먹어야 돼. 꼭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중국 음식을 먹을래요. 중국 음식. 아니야, 나는 치킨을 먹을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다 시켜 먹을 수는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 음식 중에서 여러분들 짜장면 시켜 먹을래? 짬뽕 시켜 먹을래? 그 다음에 탕수육 시켜 먹을래?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치킨은 양념치킨 먹을래? 아니면 후라이드 치킨 먹을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철수가 어떤 음식을 시켜 먹는 데 있어서 시켜 먹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바로 그렇지. 중국 음식과 치킨 중에서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3가지 플러스 2가지 해서 총 5가지를 시켜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야. 자, 합의 법칙은 뭐니? 다시 봤더니 A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 발생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중국 음식을 먹으면 치킨을 먹을 수 없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치킨을 먹으면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아,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장에 가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 다 어떻게 해? 선택하는 거지. 그 중에서. 그럼 10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예를 들어 또 여기 5가지가 있으면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15가지가 있는 거지. 그렇게 더한다는 얘기야. 쉽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예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고 하면 고배 법칙은 바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A 사건이 일어나고 잇따라 연달아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보통 우리가 동시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이 동시가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될 때를 말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자. 쉬운 걸로 예를 들까?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이 있대. 서울에서 대전까지. 길이 여러분들이 뭐 시골에 갈 때 대전에 가려고 그래. 어떤 길은 빠른 길, 느린 길 할 거 아니야. 그러면 A 길을 선택하는 경우, B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또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해. 자,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데 내가 길이 1번, 2번, 3번이 있어.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보면 몇 가지라고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2가지 곱하기 3가지가 되는 거야. 아, 뭐 하고 있어? 곱하고 있지. 이 곱하는 이유는 뭐야?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야.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3가지 경우에 곱해주는 거지. 무슨 말이야? m가지에 대해서 n가지가 일어나는 거야. 각각. 다시 n가지에 대해서 n가지가 일어날 때 곱해주는 거야. 그럼 둘이 어때? 동시 발생은 뭐냐면 같은 시간에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야.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바로 여기 있는 2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여기 있는 3사건도 일어나야 될 때 m가지에 따라서 n가지가 일어난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3에서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 지금은 쉽지만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상당히 어려워. 어떨 땐 더하고 어떨 땐 곱하는지 기억해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사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땐 뭐라고? 합의 법칙. 2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일 때는 뭐라고?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는데 이 합의 법칙은 좀 조심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요. 그냥 더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겹치는 경우도 생겨. 2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제거시켜줘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합의 법칙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또는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3의 배수는 몇 가지야? 2가지야. 근데 그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5가지가 아니잖아. 1도 안 되고 5도 안 되잖아. 그럼 왜 5가지야? 4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한 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6의 배수가 되겠지. 이렇게. 이런 건 주의해야 되겠어.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세겠다라는 것이 바로 경우의 수고 이거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거야. 알겠지? 경우의 수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문제를 풀면서 이건 더해야 되겠지, 곱해야 되겠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다음에 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그젬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인 경우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 자, 4 이상인 경우를 한번 구해보래. 오, 그래? 2눈을 던졌을 때 선생님이 뭐 이걸부터 풀었네? 이거부터 풀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선생님이 거기 교재 208페이지부터 풀 거야. 다 풀어주려고 그래.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4가 나오는 경우와 5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래. 뭐가? 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꼼꼼하게 세야 돼. 빠짐없이 중복 없이. 그러면
자,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의 눈을 각각 A, B라고 하면 순서쌍처럼 만들면 되겠지. 그러면 4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1, 3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 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1이 될 수도 있지. 오케이. 자, 5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 1, 4가 될 수도 있고 2, 3이 될 수도 있고 3, 2가 될 수도 있고 4, 1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쉽다. 이렇게 세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겹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4가지 플러스 5가지에서 9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주면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어때? 자연스럽게 덮하지. 왜 그래? 이렇게 주사위가 나오면 이렇게 주사위 나올 수 없는 거야. 알겠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지.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4가 나오는 경우와 5가 나오는 경우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바로 동시 발생할 수 없다. 바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두 번째 한번 보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뭐 따로 설명해도 되는데 당연한 거야.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의 경우를 한번 구해보래. 주사위를 2개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인 경우?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이 돼야 돼? 자, 보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봐.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집합에서. 우리가 자, 어떤 전체 집합이 U가 있어. 이렇게 U가 있고 A라는 집합이 A가 있고 여기는 A 여집합이 있으면 기억나니? 우리가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A가 아닌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되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집합이었거든. 그러니까 여집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 경우의 수에서도 많을 거야. 앞으로 이제 경우의 수 하면 이제 집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막 기호를 막 사용하기도 할 거야. 마찬가지야.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누의 수합이 4 이상인 경우인데 얘들아 4 이상인 게 많겠어? 4 미만인 게 많겠어? 4 이상인 게 많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체 경우에서 어떤 경우를 빼주면 돼? 4 미만인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야. 4 미만인 경우를 빼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4 미만인 경우를 빼주면 된다. 전체 경우의 수, 서로 다른 주사위는 던져보면 몇 가지가 나오니 주사위 2개를 던지는 것도 곱의 법칙이야. 봐봐.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 6가지고 두 번째 경우의 수가 6가지니까 36가지가 전체인데 4 미만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바로 쉽게 얘기하면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지. 1, 1. 그 다음에 여기는 1, 2. 그 다음에 2, 1. 이렇게 3가지밖에 없다는 뜻이야. 알겠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주사위 눈, 두 번째 주사위 B라고 하면 그래서 몇 가지가 되니? 라고 하면 36가지에서 몇 가지 빼줘야 돼? 3가지를 빼서 우리가 33가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뭐 공식을 외우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져가면 되겠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그젬플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 4개가 있고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5개가 있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서울, 대전, 부산 문제인데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집을 거쳐서 집으로 가는 방법 구하라. 선생님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길이 4개에 대해서 M가지에 대해서 각각 몇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 5가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4 곱하기 5에서 우리는 20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경우의 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거기 교재를 보시면요. 210페이지를 한번 보자.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 때 경우의 수. 이게 뭐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합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하나씩 세보는 거야. 자,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야. 자, 1번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해보자. 4가 될 수도 있지. 8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4의 배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를 A, 두 번째 주사위를 B라고 놓고 합이 4의 배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 1, 3 해보는 거야 계속. 2, 2 선생님도 해보잖아 이렇게. 한 번에 셀 수 없어요 여러분들. 천재도 셀 수가 없어. 바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 6,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4, 4 꼼꼼하게 살. 5, 3, 그
그 다음에 6, 2 이렇게. 그 다음에 12는 뭐밖에 없어? 6, 6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에다가 5가지에다가 플러스 1가지가 돼서 총 몇 가지가 되냐? 우리가 9가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셀 수가 있는 거야. 너무 쉽나? 그래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꼼꼼하게 세는 거야, 선생님처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로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 자,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하면 돼? 2번이야. 자, 5가 되는 경우와 10이 되는 경우로 나눠주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주사위 눈을 또 A하고 B라고 놓으면 처음에 1하고 4 있을 거 5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하고 3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하고 2 되는 경우, 그 다음에 4하고 1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4,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5, 5가 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6, 4가 되겠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 몇 가지가 되냐면 여러분들 7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원리는 뭐야? 4가지에다가 플러스 3가지를 더해서 7가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주면 되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세 번째 보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또 구하래. 4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계속 합의 법칙이네. 4가 되는 경우와 5가 되는 경우가 또는이지, 또는. 어때?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더해주면 돼. 그냥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해됐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겹치는 게 있어? 20이 될 수 없지. 그럼 절대로 겹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4의 배수가 몇 가지가 나왔지? 선생님이 9가지가 나왔고 5의 배수가 7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 16가지가 더해진 거야. 아, 이렇게 바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바로 더해준다.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냥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너무 쉬워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 자,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면 실력 유지 한번 선생님이 풀고 들어갈게.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 각각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씩, 한 개씩 3번 공을 꺼낸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공에 적힌 세수의 곱이 5 또는 8이 되는 경우의 수. 자, 1, 2, 3, 4, 5가 있어. 체계적으로 세야 돼. 곱이 5 또는 8이 돼야 돼. 곱이. 그러니까 세수를 곱해서 바로 5가 되든지 또 세수를 곱해서 뭐가 되든지 8이 되는 경우의 수를 보는 거야.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고 했으니까 또 나와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래, 분류해서 풀어줘. 여기를 5가지라고 놓고 5라고 놓고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곱해서 8이 되는 경우 꼼꼼하게 세야 돼. 이렇게. 자, 5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있을까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가 되는 경우는 1하고 5가 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1, 1, 5만 되냐? 그렇지 않잖아. 5가 오고 1이 오고 1이 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네. 1이 오고 5가 되고 1이 올 수도 있으니까 총 몇 가지가 일어나? 3가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됐어.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볼까? 자, 8이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떤 숫자들을 곱하면 8이 돼? 1, 2, 4지. 그래서 1, 2, 4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1, 2, 4라고 하는 것을 자리 바꿈을 해볼까? 1, 4, 2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2, 1, 4, 2, 4, 1 이렇게. 그 다음에 4, 1, 2. 자, 여기 보이나? 4, 1, 2. 그 다음에 4, 2,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총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2하고 2가 있어서 얘는 8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겠어? 따라서 우리는 3가지 플러스 6가지 플러스 1가지에서 총 10가지가 되는 거야. 지금은 손으로 다 직접 셀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세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볼게. 필수 예제 2번 한번 볼게.
자, 필수 예제 2번을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뭐야? 자,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적힌 100개의 공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5의 배수 또는 2의 배수가 적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자,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와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와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는 거거든. 자,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집합을 가지고 사용해도 돼,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우면 편하게 생각하면 돼.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A 사건이라고 하고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B 사건이라고 할게요.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그러면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가 A 합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지. 합집합이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게 있었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뺐지. 기억나?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야, 너무 쉽네. 그래서 2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 몇 가지? 50가지지. 1부터 100까지. 5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 1부터 100까지 20개가 있어. 그런데 누구의 배수가 겹쳐? 10의 배수가 겹쳐. 두 번 세면 안 돼. 10의 배수 겹치니까 두 번 세면 안 돼. 두 번 세면 안 되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빼야 돼? 10의 배수니까 10개를 빼야 되니까. 총 몇 개야? 바로 60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60개가 되고 2번을 보자. 100과 서로소인 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서로소라 그랬어. 서로소. 서로소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서로소라고 하는 건 개념이 뭐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이렇게 있으면 두 수가 있어. 두 수가 공약수가 1뿐인 수야. 공약수가 1뿐이란 얘기는 나머지는 공약수가 없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편하게. 자, 100과 서로소가 아닌 거는 몇 개인지 한번 볼까? 서로소가 아닌 거는 2가 아닌 거야. 왜? 이 100이라고 하는 수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 서로소가 아닌 건 2의 배수는 안 되겠지. 또 누구 안 됐어? 4도 안 되지. 왜? 4의 배수. 또 2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5도 안 되는 거야. 서로소가 아닌 것들은 누구야? 누구? 결국 100이 2하고 5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5의 배수가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다. 100에서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빼주면 되는데 2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이미 우리가 60개라고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다. 바로 40개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니? 그래서 계속 경우의 수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3번 보면 실력 유제를 한번 볼게. 선생님이 집합이 1, 2, 3, 4, 5가 있어.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어우, 만만치 않아? 그렇지만 치워. x가 1, 2, 3, 4, 5가 있어. 이렇게.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혹시 한번 복습해 볼까?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이야? 2의 5제곱이었어. 그지? 맞아. 32개였다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가 돼야 돼. 원소의 곱이 6의 배수가 되려면 반드시 3하고 2하고 4가 있으면 3은 무조건 들어가고 3, 2, 6의 배수에 3, 4. 다시 말하면 2의 제곱이잖아. 어차피 3 하나와 2가 들어가 있는 거 하나를 최소한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뽑아서 구성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논리적으로 6의 배수야 3 곱하기 2 그러니까 3이 하나 들어가 있고 2가 최소한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무조건 3은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그러면 2하고 3하고 4 중에서
일단 2하고 3만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2하고 4가 들어가는 경우 안 돼. 3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3하고 4만 들어가는 경우, 이거 3개 중에서. 그 다음에 2, 3, 4 되지.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3 무조건 들어가지. 3 무조건 들어가고 2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 4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 2, 4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더 이상 겹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누구하고 누구를 집어넣으면 되겠어? 1하고 5를 집어넣을 거니 안 집어넣을 거니가 되는 거야. 그럼 기억나니? 얘를 포함하면서 1, 2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니를 선택하는 방법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건 몇 개지? 2의 제곱계가 더 필요하고 2, 3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아. 얘는 마찬가지야. 3, 4를 포함한 2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2, 3, 4를 포함한 2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바로 2의 제곱. 그래서 우리는 4하고 여기서 4가 들어가면 안 돼. 또 겹치니까. 겹치지 않게 해준 거야. 선생님이 4, 4, 4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더해주면 10이라고 여러분들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이런 문제가 바로 경우의 수에서 중복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넘겨서 여러분들 이번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 자,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쉬워요. 3x 플러스 2y는 30인데 한번 생각해봐. 자연수의 순서쌍 개수를 구하랬어. 자,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몇 개 없겠지. 그냥 이거는 만약에 x, y가 아무 조건이 없으면 무수히 많아. 부정방정식이 하지만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개 없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해봐. x 대신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좀 큰 걸 먼저 해주는 게 좋아. 이럴 때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조금 분류가 적게 된다고. y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x가 1인 경우를 한번 볼게. x가 1이면 3이니까 넘어가면 27이니까 y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 홀수기 때문에. 안 돼. 어차피 x는 안 되는구나.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x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겠어. 자, 2가 되고 3 안 되겠지. 왜? 3이면 홀수거든. 넘어가면 21이니까 안 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2, 4 이런 것만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6 이렇게. 그 다음에 8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x가 10이면 안 되지. 30이 넘어가면 30이면 얘가 y가 0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면 돼. 자, x가 2일 때는 얼마인지 볼까? x가 2일 때는 2y가 얼마야? 2y가 x가 2일 때는 6이니까 24. 그러면 여기서 쭉 세보는 거야. y는 얼마가 돼? y는 여기서 쭉 세. y는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겠지. 그렇구나. x가 2인 경우는 y는 12. 이제 하나씩 줄어드는데 보자. x가 2인 경우에서 x가 2인 경우고 x가 2인 경우를 했고 끝났네. 그지 뭐. x가 4인 경우 한번 해볼게. x가 4인 경우. x가 4인 경우는 18이네. 그럼 y는 얼마가 되겠어? 9가 되겠지. 이렇게. 자, x가 6인 경우는 y는 18이니까 6이 되겠지. 이렇게. x가 8인 경우는 y는 3, 8에 24니까 6이니까 3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4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고 조금 문제가 쉽지. 그래도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고. 자, 2번을 한번 볼게. 자, 2번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연수니까 아까 등호니까 하나씩밖에 결정이 안 되는데 이건 조심해야 되겠지. 자, 이건 어떻게 하라고? 누구부터 할까? x부터 할까? y부터 할까? y부터 하자. 편하게. y는 1인 경우와 y는 2인 경우, y는 3인 경우, y가 4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어. 자, y가 1이면 x는 몇 개인지 볼까? y가 1이면 얘가 7이지. 넘어가면 x는 1, 2, 3, 4, 5, 6, 7 이렇게 될 수 있어. 오케이. 자, y가 2면 y가 하면 어떻게 돼? 2면 6이니까 넘어가면 4네. 4, 1, 2, 3, 4. 자, y가 3이면 9니까 넘어가면 1이네. x는 1밖에 안 되네. 알겠지? 그래서 총 몇 개야? 7개 플러스 4개 플러스 1개가 돼서 우리는 정답은 12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런 문제도
쉽게 할 수 있어.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까? 그래도 뭐 거기서 거기다. 경우의 수지. 자, 거기 보니까 실력 유지 한번 볼까?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5야. 자, 식 써보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5라고 했어. 자, 여기서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 자,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z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요? z가 개수가 가장 크니까. 그렇게 해야 분류가 덜 분류가. z가 근데 상관없어. x가 1로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 근데 가장 간편한 게 z가 1인 경우고 그 다음에 z가 뭐인 경우도 있어. 2인 경우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z가 자 3인 경우도 생각해보고 z가 2인 경우도 생각해보고 z가 3인 경우도 생각해보고 z가 4인 경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5인 경우 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보자. 자 z가 1인 경우야. 1인 경우는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될까요? z가 1이면 3이니까 10이네. 12가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이제 x, y의 순서쌍을 구해야 돼. 그러면 x, y의 순서쌍을 구하는 건 여기다 천천히 쓰는 거야. y가 1일 경우. 자, y가 1이면 x는 10이겠지. 아하. 이 x가. 자, y가 2인 경우. 2인 경우 4니까 y x 8이겠다. 오케이. y가 3인 경우. 자, 6이니까 넘어가면 6이겠네. 이렇게. 쉽다. 자, 4인 경우. 4인 경우는 어떻게 돼? 8이니까 x가 4 되겠지. 자, 하나 더 있나? 그렇지. 5인 경우지. 5인 경우는 10이야. 10이니까 x가 2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봐. z가 2인 경우도 해보자. z가 2인 경우는 x 플러스 2y가 z가 2면 6이니까 9가 되는 경우. 자, 또 y가 1인 경우 x는 7 되겠지. 자, y가 2인 경우는 4니까 5니까 5 되겠지. 이렇게. 자, 계속 줄어들어. 3이면 3 되고 4면 1 되고. 더 이상 없다. 됐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z가 3인 경우도 자, x 플러스 2y는 6인 경우. 됐어. 그러면 다시 얘가 1인 경우는 4가 되고 2인 경우는 2가 되고 3인 경우는 안 되니.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4인 경우는 보면 4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y가 z는 10이니까 3 되니까 이건 뭐밖에 안 돼? 1하고 1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답은 5가지, 4가지, 5가지. 합의 법칙이야. 4가지, 2가지 플러스 1가지.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일단 경우의 수 여러분들 기본적인 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계속 연습하도록 할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